안녕하세요. 2천만 사용자들의 세무 관리를 위한 데이터 브릭스 도입 여정에 대해서 발표할 자비스 앤 빌런즈 데이터 엔지니어 이승열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제가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비스 앤 빌런즈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히 설명드리고, 초기에 데이터 브릭스 없이 운영했던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브릭스 도입 이후에 새로 구축한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이를 실제 운영하면서 사용했던 다양한 데이터 브릭스의 기능들을 말씀드리고, 이후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비스 앤 빌런즈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번거롭고 복잡한 세무 업무를 IT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런즈라는 의미는 영화에서 악당들은 이제 주인공들을 영웅으로 탄생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희는 고객을 그들의 삶에서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악당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다들 많이 하시는 3.3이라는 서비스는 혼자서 세금 관련 업무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세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2040 유저들의 세무 지식이 사실상 낙제점이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3.3이 제공하는 세금 관련 서비스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예상 환급금 조회와 종소세 기한 후 신고, 그리고 환급 신청까지 3.3 앱 내에서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3.3에서 환급 받으신 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외에도 종소세뿐만 아니라 부가세 신고도 제공하고 있으며, 세금 관련 다양한 신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고, 세무사 플랫폼을 만들어 사용자의 전체적인 세무 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자비스 앤 빌런즈의 성장을 간단한 수치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누적 가입자는 2022년도 기준 1,000만 명에서 현재 2천만 명으로 2배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환급 서비스의 신고 금액 또한 2022년도 기준 누적 2,600억에서 현재 9,800억 원을 도달하였고 1조 원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유저와 신고가 늘어나는 만큼 처리하는 데이터 역시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행동 데이터 기준으로만 보면 과거 월별 4,700만 개 수준의 데이터를 처리했다면, 현재 2024년도에는 그의 5배 수준인 월별 평균 2억 2,400만 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 행동 데이터의 타입도 기존의 150개 정도에서 500개 정도로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빠른 성장과 변화에 따른 폭발적인 데이터 증가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혁신적인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였고, 여러 데이터 플랫폼을 탐색하다가 데이터 브릭스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브릭스 도입 전에 데이터 프로세스를 저희가 어떻게 운영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고, 서비스의 성장에 따라 어떤 데이터 처리 니즈가 생겼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데이터 브릭스 도입 전에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를 저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버전 1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 버전 1에서는 AWS 글루를 활용하여 서비스 DB를 스쿠핑하고 외부 데이터를 에어플로우를 통해 S3에 파케이 형태로 데이터를 적재하고 있습니다. 아테나를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고, 퀵사이트나 리대시로 구성원들이 데이터를 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성장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니즈가 있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좀 더 빠른 서비스 대응을 위해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대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무 서비스의 특성상 특정월, 이제 5월에는 저희가 가장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는 달인데요. 이 특정 월의 유저의 유입이나 데이터 생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를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리소스 관리도 중요한 이슈였고요. 세 번째로 세무 데이터의 특성상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세밀한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내부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들이 다양해지면서
구성원들이 일원화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니즈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저희가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해서 새로 구성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버전 2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키텍처는 지금 보시는 장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크게 변경된 부분은 이전과 다르게 다양한 데이터 소스처에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SDK를 내부적으로 개발하여서 보다 퀄리티 높은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고, 기존에는 DB에 있는 데이터를 스쿠핑만 하고 있던 방식과 함께 AWS의 DMS 서비스를 활용하여 실시간 DB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도록 작업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렸던 외부 데이터들은 여전히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S3에 적재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1차적으로 원본 데이터를 관리하는 S3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의 클러스터 자원을 활용해 별도의 S3에 델타 포맷으로 데이터를 적재하고 이는 모두 유니티 카탈로그에 업데이트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모두 유니티 카탈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구성원별 권한에 따라 데이터브릭스 SQL 웨어하우스와 노트북에서 데이터 조회 및 분석까지 가능하도록 작업하였습니다. 네, 새로 구성된 데이터 파이프라인 버전 2에서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원화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므로 데이터의 형태가 실시간이나 배치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별로 적합한 클러스터 타입이나 사이즈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리소스 관리와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끔 개인정보가 원천 차단된 데이터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각각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환경을 제공하고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원천 데이터를 사용하여 누구나 재현 가능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브릭스의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위와 같은 점들이 가능해졌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원화된 파이프라인은 데이터브릭스의 노트북 태스크를 활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스파크베이스의 파이썬 패키지를 개발하여서 해당 패키지를 노트북 태스크와 잡 파라미터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파이썬 패키지 내에서는 모든 데이터들을 파이썬 코드화하여 델타 매니지 테이블로 변환하는 작업을 구현하였고, 데이터 처리의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클러스터 정보들 또한 이 패키지 내에서 코드로 관리하도록 작업을 하였습니다. 네, 이 도표는 저희가 실제로 일별 전체 데이터 프로세스를 태스크의 단순 조합만으로 구성해 놓은 그림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체 테이블들을 일별 배치로 돌리는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앞에 태스크가 완료되었을 때 그 뒤에 태스크에 그 다음 처리할 작업을 잡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프로세스를 운영을 하면은 별도의 인풋 없이 새로운 태스크를 추가할 때 이미 구현되어 있는 태스크들을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일련의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모든 태스크들은 저희는 노트북 타입으로 구성하고 있고 Depends on 옵션을 통해서 태스크의 순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태스크마다 클러스터 세팅을 통해 적합한 타입과 사이즈를 세팅함으로써 리소스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개발한 파이썬 패키지를 디펜던트 라이브러리스에 추가하여 노트북에서 쉽게 호출하여 데이터 처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기 위한 툴로 DBX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데이터브릭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브릭스 에셋 번들로 마이그레이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DBX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구조를 저희는 차용하여서 단순한 코드 구현으로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dbx 폴더 내에서는 데이터브릭스의 크레덴셜을 관리하고 있고 태스크 내에 데이터 업데이트 로직하는 로직들을 구현하여 관리하고 있고 컴프 폴더 내에서는 클러스터 및 워크플로우의 스펙들을 얌 파일로 구현하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노트북 폴더 내에 그 태스크에서 구현된 로직들을 이제 실행하는 태스크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 테스트 폴더 내에서는 데이터 처리에 대한 로직 같은 것들도 테스트할 수 있게 환경을 세팅해 두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는 두 개의 워크스페이스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로부터 안전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워크스페이스는 내부적으로 시큐어 존이라 부르고 해당 환경에서는 모든 원본 데이터가 적재되며 허용된 네트워크와 허용된 유저만 접근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시큐어 존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및 1차적인 데이터 가공이 오직 머신을 통해서만 진행되고 있으며 가공된 데이터를 클린존이라 부르는 워크스페이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클린존은 개인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환경으로 유저나 팀에 따라 접근 가능한 데이터들만 활용할 수 있게 세팅해 두었습니다. 클린존에서 데이터 사용 목적에 맞게 카탈로그와 스키마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히 아키텍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에서 시큐어 존에 1차적으로 원본 로우 데이터가 적재되는데 그 데이터들을 머신을 통해 개인정보 차단 및 1차적인 데이터 가공이 진행된 상태로 클린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클린존으로 이동한 데이터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처리 또는 활용,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공이 되고 클린존에 올라간 모든 데이터들은 유니티 카탈로그에 업데이트됩니다. 내부 구성원들은 해당 데이터들을 개인정보 이슈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든 내부 구성원들이 함께 동일한 데이터를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유니티 카탈로그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데이터는 유니티 카탈로그 위에 매니지드 델타 테이블로 등록되어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각 테이블에 대한 디스크립션이나 태그 정보도 적극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좀 더 구성원들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해 두었습니다. 또한 유니티 카탈로그의 업다운 스트림 시각화 기능을 통해 해당 테이블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에 대한 간단한 메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이 언제 생성되었고 언제 업데이트 되었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같은 화면 내에서 디스크립션을 통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또한 바로 알 수 있게 작업하였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테이블의 업다운 스트림 시각화 기능을 사용하면 각 테이블 간의 관계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요. 이 테이블을 생성하는 데 사용한 테이블 및 컬럼을 간단하게 클릭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테이블을 활용하는 테이블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성원들이 작업에 앞서 필요한 구조 파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서 퍼포먼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브릭스를 통해 얻게 된 큰 세 가지 변화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 그래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브릭스 기능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몇 가지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데이터 ETL 작업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 노트북과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최대한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를 일원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델타의 머지 인투와 셀렉티블리 오버라이트 기능을 사용해서 과거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획필할 때도 별도의 추가 로직을 개발하지 않고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날짜 정보만 입력하면 테이블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실시간과 배치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직도 서로 다르게 두지 않고 머지 인투만으로 이전보다 훨씬 간단하게 코드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처리 및 조회 퍼포먼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데이터브릭스의 옵토마이즈, 버큐움, 그리고 지오더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몰 파일이 생성되면서 조회 성능이 저하되는 이슈를 해결하고 파티션 없이 지오더 컬럼을 설정해서 충분한 조회 퍼포먼스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이즈가 큰 데이터 처리에는 포통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성능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도 크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ETL 작업을 간단히 도식화한 장표인데요. 다양한 데이터 소스별로 각 클러스터에서 실시간 또는 배치 노트북 태스크들이 실행되고 해당 데이터들은 테이블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들에 대한 옵티마이즈 작업과 기타 태깅과 같은 작업들이 추가됩니다. 그렇게 올라간 모든 테이블들은 유니티 카탈로그에 업데이트되고 이 테이블들을 기준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데이터 분석, BI, 머신러닝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데이터브릭스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사내의 모든 데이터들은 유니티 카탈로그 위에서 동일한 테이블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 테이블에 대한 설명은 워크스페이스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디스크립션과 태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SQL 웨어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내부 구성원들 누구나 빠르고 편하게 데이터 조회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데이터 애널리스트, 사이언티스트를 위해서는 별도의 노트북 클러스터를 따로 제공하면서 편리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린존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된 데이터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별로 권한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이는 유저 퍼미션 기능과 어딘 로그스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저 퍼미션 기능을 통해서 카탈로그, 스키마, 테이블 단위뿐만 아니라 컬럼 레벨까지도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오딘 로그와 쿼리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서 구성원들이 어떤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도 함께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탈로그를 보시면 데이터 애널리스트,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스키마를 별도로 제공해 줌으로써 개인적인 데이터 문서 작업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카탈로그와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카탈로그와 스키마를 기준으로 그룹핑하여서 테이블 탐색을 한 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추가로 유니티 카탈로그에는 커스텀 UDF 등록이 가능하여 구성원 모두 동일한 데이터 처리 로직을 SQL만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첫 번째 쿼리를 보시면 어딘 로그에서 데이터 접근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쿼리인데요. 어떤 구성원들이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진행했는지 간단한 쿼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쿼리의 내용은 개인정보 이슈가 있어서 따로 첨부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유저 퍼미션의 기능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카탈로그, 스키마, 테이블마다 팀별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간단한 클릭만으로 편하게 세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하여 구성한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데이터브릭스를 통해 얻은 이점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저희의 데이터 엔지니어들에게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것들이 가능해졌는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환경 세팅은 데이터브릭스에 온전히 위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정확하면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리소스 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둘째로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데이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유니티 카탈로그 내에 있는 데이터만으로 데이터를 통한 모든 의사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개발 속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최근 데이터브릭스에서 제공하는 JDBC 커넥터를 사용하여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메시지 플랫폼을 개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추가적인 매출 향상에 기여를 하였고
이와 같이 데이터브릭스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손쉽게 활용하면서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운영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 자비스 앤 빌런즈에서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한 사례를 데이터브릭스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존 파이프라인에서 얻지 못했던 약 20억 정도의 추가 매출을 발생시켰고,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메시징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파이프라인 리소스 관리 비용도 약 2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내부 구성원들의 데이터 접근성을 크게 높이면서 데이터 중심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데이터브릭스가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인터뷰 내용 궁금하시면 데이터브릭스 홈페이지 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 팀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후기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데이터브릭스를 통해서 POC 하기가 너무 편했고 복잡하게 여러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클러스터 설정 변경이 다양해지고 간단해짐에 따라서 더 효율적인 리소스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해졌고, 타임 트래블 기능을 사용해서 데이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클러스터, 카탈로그, AAA와 같은 구현 및 운영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요소들을 데이터브릭스에서 모두 제공해 주면서 저희는 고도화된 파이프라인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비스 앤 빌런즈는 데이터를 이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애널리스트, 사이언티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의 분들이 업무에서 큰 효용을 느끼고 있고 업무 퍼포먼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브릭스를 통해 고객에게 더 큰 데이터 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자비스 앤 빌런즈 데이터 엔지니어 이승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